외면하고 또는 덮거나 또는 너무 비판하거나 그러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도 돌아가셨다고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돌아가신 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쓰십시오. 그리고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공덕을 쌓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있으면 나름대로 이 가시는 길도 편안하고 보내드린 사람 마음도 편안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면 대응을 또 안 하게 되거든요. 모르면 그냥 돌아가셨는가 보다 하고 말고 살아 계셨을 때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원결이 있었는지 뭐 답답함이 있었는지 그런 걸 풀어드리지 못하고 또 본인도 그걸 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이 그때서 네가 그랬지? 이놈아 네가 그랬지? 그러면 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뭐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했다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개를 다 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감추지 않아서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감추지 않아서 다들 뭐 이렇게 하나도 거짓 없이 그냥 다 드러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일찌감치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했다. 대응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돌아가시는 것도 이렇게 매뉴얼이 절에 오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49제를 지내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별 걱정이 되지 않아.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49제를 지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당장 죽어도 걱정이 별로 안 돼. 또, 또 살아있는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해서 또 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양육을 하고 또 경제 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죠. 그 매뉴얼을 잘 따르는 사람은 삶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나름 이제 부유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고요. 그 매뉴얼은 딴 게 아니죠. 이렇게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도 다니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잘해서 또 취업을 잘하면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면 잘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근데 매뉴얼대로 안 하고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안 해버리고 효도하기 싫다고 효도를 안 해버리고 그, 그 연인 관계가 서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싸워버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서로 행복해야 될 텐데 자기 성질대로 그냥 여기서 갈등하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성질대로 해서 자식과 맨날 불화 생기고 이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보면 그 매뉴얼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이제 오늘까지 다시 2차 감염? 2차 감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게 생겼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뭐 열심히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클럽에 간 사람들이 저도 갔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라고 그냥 먼저 가가지고 저 좀 검사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 신천지 사건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신천지 얘기가 나오자 이단이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집단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천지
신천지 신도인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간이 작은 사람, 뭘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본인이 신천지 다니면서도 그, 자기 이야기, 자기 명단이 안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뭐 좋은 거고, 나오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서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많다잖아요. 보면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원래 이태원이라는 데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에 성소수자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클럽들이 많거든요. 보면 이번에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태원에서 이런 이제 그 사건이 터지자, 거기에서 이렇게 그 클럽에 다니는 사람을 모두 다 이제 성소수자 취급을 해가지고, 사실 성소수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죠. 아니, 정상적인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정상적인 남자의 성생활을 하고, 여자의 몸을 가졌으면 정상적인 여자의 성생활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람직하고 사람들도 그런 걸 좋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가 돼 버리면 이거는 뭐 차라리 출가하면 그 성생활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출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세속에서 살면은, 세속에서는 늘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세속에 산다는 게 잘 먹고 남녀 사랑하고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속에서 성소수자들 살아가는 것은,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지옥 같은 삶인데, 그런 힘든 삶에서 이태원이라도 가면 그래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네 해가지고 이제 좀 거기 가서 숨 좀 트이고 살고 그러고 있는데, 온 국민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변태야,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평상시에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저희 클럽에 간 적이 없는데요? 자기가 클럽에 갔다는 걸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좀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 뭐 잘못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금방 인정도 하지만, 뭐 이렇게 이 전공법을 쭉 이렇게 뭐랄까 대처하기보다는, 부처님 방법은 본래 무대응이라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그것은 어렸을 때 제 성장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게 맨날 혼나면서 살았어요. 부지깽이 맞아가면서. 난 맨날 도망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집 그 옆에 구퉁에 엄청 집을 이만큼 써놨어요. 부라기를 많이 싸놔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굴을 만들어 놓고 피하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도망 다니다가 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죠.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좀 용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가지고 저기 돈 있네? 슬쩍 갖고 아니, 그게 나의 이제 이렇게 잘못된 마음도 있지만, 이게 우리 부모님도 네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혼자 뭘 잘못하면 그냥 윽박 지르고 때리기만 하고 이래 하시니까, 나도 혼나기 싫잖아요. 맞기 싫고. 그러니까 안 했다라고 그러고,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이제 하기도 하고, 발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친 비난이나 너무 지나친 비판, 또는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했을 때 안아주고, 뭐 이렇게 차라리 이런 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친절하게,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옆집에도 누가 그랬어, 누구도 그랬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적당하지 않겠니? 뭐 이렇게 따뜻하게 벌을 주기보다는 빵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빵 사주면서, 아니면은
백화점에 데리고 가지고 신형폰 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고 또 뉘우침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나는 어떤 상태로 죽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나 자신은 이렇게 돌아가 죽을 거야. 나는 스님들이 제일 원하는 죽음은 앉아서 죽는 거죠. 나는 정말 앉아서 죽었으면 좋겠어. 자탈 인망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먹고 이러면서 이 먹고 그것도 딴 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초하루 법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이 하더니 이제 헐 하고 이제 헐 알겠느냐 하더니 꾹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얼마나 멋있는 슈퍼 데스 아주 멋있는 열반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남들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있는가, 어떻게 사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한다면 나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나는 대응이 안 돼, 나는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옆에 나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 친구들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에 대해서도 그 충격이 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에 걸리면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저렇게 돌아가시고 사후에 저렇게 이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참 비닐 같은 데 비둘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시신 처리가 되는 이상한 병 들어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것처럼요.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에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이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1년에 죽는 사람이 30만 명 가까이 죽어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요. 25만 명, 26만 명, 27만 명, 최근에 29만 명까지. 30만 명은 아직 넘지는 않았어요. 1년에 한 30만 명 가까이 죽는데요. 그 중에 한 7, 8만 명 정도가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30만 명 중에 한 8만 명 정도면 거의 뭐 25%,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댓 명 중에 한 명은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제일 많이 암 걸려 죽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죽는 게 심혈관, 심장 관계, 심혈관으로 죽는 게 심근경색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죽는 것이 몇만 명 정도 되려나? 그거보다 반은 안 되고 한 5만 명 정도? 4만 명? 3만 몇 명 정도 그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많이 죽는 게 이제 폐렴으로 죽어요. 근데 폐렴은 나이 든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젊은 사람보다는. 여러분들 연세 드신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폐렴으로 죽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연세 드신 사람들은 폐렴으로 많이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한 13,000명. 이제 10만 명당 한 25명, 26명이 될 때도 있고 또 더 높을 때도 있고 약간 낮을 때도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암으로 죽는 사람하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하고 물론 차이는 많지만 한 6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암으로 6명 죽었다면 자살로 죽는 사람 1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6명이면 이렇게 자살로 죽는 사람이 3명 정도 된다는 거죠. 3명, 4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한 4명이면 3명이면 2명 정도가 자살로 죽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사실 많은 거예요.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1년에 한 7, 8천 명 정도? 해마다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참 다행인 게 OECD 국가 중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이 제일 많았었는데 점점 해마다 조금씩 좀 줄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살로 죽는 게 심각한 또 다른 게 이제 연령대별로 나이가 30대, 40대, 30대, 40대인 사람이 무엇으로 가장 많이 죽을까?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을까? 자살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30대, 40대에 죽는 사람들의 40%, 50% 정도? 35에서 50% 사이 정도 이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40대, 20대도 한 30%가 자살로 죽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사망률 1위가 자살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갔더니 젊은 사람 사진이 있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쟤 자살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거예요. 위험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의식도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다 가정 생활을 해서 알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우울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우울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가족 중에 좀 이렇게 늘 들떠 있고 늘 긍정적이고 남에게 이렇게 유머스럽게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도 이렇게 널리 퍼져서 바이러스는 이렇게 대체로 침으로 이렇게 전염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너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내 것만 나의 소유물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그것 외에 또 다른 거는 종교를 몰라서 그래요. 사후의 세계를 생각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 특히 이제 이 시대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는 안 그렇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교라는 사회가 유교가 굉장히 사람 잡는 종교가 유교거든요. 계급화돼 있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부 유별하다가나 유별은 무슨 유별이에요.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보살님이 거사님한테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게 과거에, 그러니까 계층 차별이 되면 제일 위에 있는 대주는 행복한데 그 밑에 있는 다수의 가족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유교주의적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맨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 보니까요. 제사를 지냈을 때 가장 중요한 사고는 뭐냐면 사람이 와서 드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시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사 지내도 돌아가신 분이 오나? 오늘 광덕하여 영가님 여기 지금 있나? 와서 드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불신하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절에다는 사람 말고는 귀신이 어딨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드시는 게 어딨어? 제사 지내는데 와서 뭐가 드셔? 이런 걸 안 믿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 돌아가시면 와서 제사상을 드시고 간다는 걸 믿었고, 본인이 죽어도 가서 죽게 되면 제삿날 와가지고 내가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살을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못 얻어먹게 되잖아. 나를 위해서 누가 차려줘. 내가 자살했는데 이놈저놈 하면서 나를 전부 다 욕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제 오히려 서양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사회에 대한 이런 것이 더 빈약해졌어요. 차라리 요즘에는 서양인들이 조상님들을 좀 찾고 이렇게 묘를 찾고 한 번씩 힘들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 묘나 조상님 묘에 가가지고 꽃을 헌화하고 막 그렇게 제사 안 지내도 그러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 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 저절로 외면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대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나 혼자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내한테 불행이 있어도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빚이 엄청나게 많아. 또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졌어. 아니면 관계가 막 맨날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왕따 당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나한테 안 좋아. 그럼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이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사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각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죽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면 일단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암하고 뭐 그 폐렴, 심장질환, 뇌졸중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병으로 인해 돌아가실 확률이 거의 뭐 이제 60% 70%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자살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족 중에 친구나 이웃 중에 누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너무 놀랄 거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극적이지만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여러분들 중에 경험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 자살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에 지금요. 그만큼 보편화돼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너무나 이제 이렇게 그것이 큰 짐으로 큰 죄로 이렇게 내 때문에 그랬나? 내 때문에 제가 그랬나? 이러면서 이제 큰 죄의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나타나서요.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망률로 따지고 보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아주 미미하죠. 200 몇 명 죽어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닙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돌아가 죽을 때 이렇게 내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죽음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나도 이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암에 걸리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이 걸리지 않고 자연사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좀 드물지만 한 10% 정도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나는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지 스님처럼 좌탈이면 안 돌아가시는 못해도 이렇게 모든 그 유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나 간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절에 다녔으니까 나를 위해 49제를 해줘라고 분명히 유언도 남기고
또 주변의 도반들한테도 늘 부탁을 하고 그래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불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중에 도반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죄를 올리든 안 올리든 관계없이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비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이번에는 모금 활동들을 이렇게 했지만 이 모금 활동을 안 해도 스님 그래도 우리 누구누구 영가님이 돌아가신 누구누구 영가님이 절에 이렇게 오래 다녔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지내줍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무슨 제가,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만 너무 바쁠 때는 제가 주관을 하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있는데 제가 주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연불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우리 도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는 장례식장도 스님 오면 돈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장례식장 가서 연불 잘 해드리고 또 마음에 좀 그러면 장례식장 갔더니 죄 지낸다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웅하니 가만히 계시거든. 혹시 우리가 먼저 말 꺼낼까 봐 겁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 죄를 지내든 안 지내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분 모르더라도 우리들끼리 스님 이분은 우리 새벽기도도 같이 하고 사시기도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도록 이렇게 절에도 황룡사에도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모여서 지내드립시다 이렇게. 근데 죄를 지낼 때는 이제 내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 음식을 차려야 되니까 늘 미안해. 나무라고 아니 과일이야 사가지고 과일 봉사자들은 요즘 많더라고 별로 덜 미안한데 가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건 전을 부치고 나무를 하는 거는 참 굉장히 제가 미안하고 그러거든요. 죄를 지낼 때 뭐 다 차려놓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설사 다 차려주지 않는다 해도 어, 그 과일만 놓고 떡하고 과일만 놓고